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마케팅 임종희 제휴 매니저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으로 1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한 분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아마 곧 돌아오실 것 같아서 일단은 안내 문자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 웨비나 시작 전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입장 후 아래 사항을 확인, 원활한 진행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프로필명을 본명과 직책, 그리고 회사명으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켜을 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발표 중에 다른 참가자분들의 원활한 웨비나를 들으실 수 있도록 발표 중에 마이크를 꼭 음소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중에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언제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취합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진현 파트장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가 시작 전 안내사항 말씀드렸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로필명 변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없으시면은 저희 대표님 말씀 이후에 바로 웨비나 진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현 팀장님과 저희 강신영 파트장님, 네, 피플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네, 단순한 AI 소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브랜드 측 분들이 광고비를 쓰시면서 광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는 메타 광고 아니면 네이버 광고 진행하시죠? 그때도 보통 CTR이라고 얘기하는 클릭률이 1에서 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온드미디어만 잘 육성을 해도 기본적으로 전환 링크, 저희가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1에서 3% 정도 유입이 돼요. 네. 이 경우,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메타와 네이버 광고에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드미디어를 더군다나 더 키워야 되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이 브랜드의 미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마케팅을 전개할지는 저희가 1부, 2부에 웨비나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잖아요. 그리고 또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는 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컨설턴트 박수빈님께서 쭉 진행을 해줄 텐데요. 특히 마지막 이 세션 이제 끝 마무리쯤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롬프트에 관련돼서 쭉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따로 이제 저희 수비님이 안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캡처해서 즉시 실무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수비님 간단하게 인사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 쭉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세미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랜마케팅 브랜드 컨설팅 팀의 박수빈 매니저입니다. 웨비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되며 웨비나를 듣다가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해 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책임 매니저님께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신 궁금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궁금하진 않은데 나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저희가 온보딩도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온보딩 폼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프로모션 기획과 실행, 매출로 연결되는 마케팅입니다. 단순한 할인이나 이벤트가 아닌 브랜드 퍼널에 맞춰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메시지로 고객을 움직이는 프로모션 기획 능력이 요즘 마케터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퍼널별 프로모션 목표 설정부터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챗 GPT 기반 자동화 루틴까지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간 일정표에
따라서 성과를 예측하고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회고까지 이어지는 워크플로우를 챗 GPT로 하는 방법을 넣어놨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 목적 정리하기, 프로모션의 기본 구성 요소, 그리고 브랜드 각 4개의 프로모션의 사례를 분석해 볼 거고요. 네 번째는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챗 GPT를 활용한 연간 일정표에 맞춘 프로모션 기획과 예상 성과 분석을 진행하고 마무리로 성과 측정과 회고 방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실무에서 종종 마주치는 고민이 있죠. 같은 프로모션인데도 어떤 때는 반응과 성과가 좋은데 어떤 때는 반응과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메시지가 약했나? 혜택이 부족했나? 처럼 부분적인 요소를 먼저 점검하게 되는데요. 실은 그보다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고객의 여정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지? 입니다. 고객은 브랜드를 본 순간, 물론 바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인지하고 관심을 갖고 고려하다가 구매를 결정합니다. 또 제품이나 서비스가 괜찮은 경우에는 재구매를 하거나 전환 확대, 즉, 우리 제품을 홍보해주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인지, 고려, 전환 등의 구매 여정을 마케팅에서는 퍼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퍼널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모션이 훨씬 전략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퍼널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지 단계는, 첫 번째는 인지입니다. 브랜드와 제품을 고객에게 처음으로 노출시키는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는 고객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도 확장, 초기 접점 확보, 고객 광고 도달 극대화가 핵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SNS 경품 이벤트, 브랜드 영상 콘텐츠 광고,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 이런 노출 중심 콘텐츠가 조금 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퍼널 부분의 핵심은 당장 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 어디선가 봤는데? 라는 인식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흥미 관심 단계입니다. 고객이 브랜드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을 시작하는 구간이죠. 이때 중요한 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제품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요 전략은 기능, 가격 비교 콘텐츠,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고객 참여 콘텐츠는 나에게 맞는 제품 찾기 테스트나 퀴즈를 내어서 고객에게 관심을 끄는 형식으로 고객이 이 브랜드, 이 상품 나랑 좀 맞겠는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고려 단계입니다. 고객이 구매를 망설이는 시점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구매 전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후기 콘텐츠나 샘플 콘텐츠, 한전 제한 혜택을 통해서 이제 사도 되겠는데? 라는 결정을 돕습니다. 예시로는 체험단 후기 콘텐츠, 수량 기간 한정 쿠폰이나 장바구니, 리마인드가 있습니다. 고객이 결정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훅 밀어주는 거, 바로 이 타이밍에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매 단계입니다. 고객의 실제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전략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격과 구성 제한, 확실한 CTA 문구, 그리고 마감 임박 메시지가 고객의 결정을 끌어냅니다. 예시로는 시즌 한정 타임딜이나 무료 배송, 구매를 유도하는 CTA 등이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왜 지금 사야 하는지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구매와 충성입니다. 한번 구매한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전략은 좀 단순한데요. 고객에게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보상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시로는 구매자 전용 쿠폰이나 아니면 구매자 한정 재구매 할인 쿠폰, 리뷰 작성 시 포인트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다시 떠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전환 확대입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알리도록 유도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단순한 이벤트 전략이 아닙니다. 고객을 우리 브랜드의 홍보자이자 콘텐츠 생산자로 만드는 전략인데요. 이거에 맞는 예시는 친구 초대 리워드 캠페인, 후기 공유형 이벤트,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제는 브랜드가 우리 제품 너무 좋아. 우리 정말 잘 나왔는데 써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내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너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퍼널을 이해했다면은 이제 설계에 들어가야겠죠. 프로모션 설계 시 핵심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프로모션 퍼널은 어디를 타겟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를 늘릴 것인지 재구매를 유도할 것인지에 따라서 콘텐츠 구성은 완전 달라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목표 단계에 맞는 KPI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율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곧장 CTA가 약한가? 같은 구매 단계만 보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인은 그 앞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클릭률은 높은데 전환율이 낮다면 고려 단계의 KPI에서 후기나 제품 비교 콘텐츠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브랜드 노출은 충분한데 클릭률이 낮다면 흥미 단계에서 후킹 메시지가 약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벤트 참여는 많은데 재구매가 없다면 재구매 단계에서의 KPI에서 리마인드 쿠폰이나 후속 콘텐츠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KPI는 퍼널 단계별로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지 겉으로 드러난 수치에 반응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널 모든 단계를 한 번에 다 잡으려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퍼널을 동시에 겨냥하면은 메시지가 분산하게 되고 성과 측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신 핵심 목표에 맞춰서 한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명확한 성과와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퍼널 구조를 기반으로 프로모션 목적을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그 목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즉 KPI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지금 이 캠페인 뭐가 잘 된 거지? 혹은 성과가 아쉬운데 어디서부터 설계를 해야 될까? 그럴 때는 퍼널 단계별로 KPI를 나눠서 보면 좋습니다. 퍼널 상단의 인지와 흥미 부분은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콘텐츠가 닿았는가가 핵심입니다. 대표 지표로는 노출수, 도달수, 브랜드 검색량, 콘텐츠 조회수, 클릭률, 페이지 체류 시간, CTA 반응률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프로모션 예시로는 SNS 광고, 체험단, 인플루언서 리뷰 콘텐츠, 랜딩 유도형 이벤트, 제품 기능, 비교 콘텐츠, 블로그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한 번 더 보여지는 기회를 만들고 유입을 다치게 하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터널의 중간 지점, 즉 전환이 일어나는 구간은 행동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고객은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2단계의 핵심 지표는 장바구니 담기, 쿠폰 저장률, 전환율, 장바구니 이탈률, 쿠폰 사용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구매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시로는 체험단 후기 콘텐츠, 수량 기간 한정 쿠폰 제공, 장바구니 리마인드, 타임 세일, 무료 배송 이벤트, 카카오 채널 전용 할인 등이 이 영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순히 할인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결정할 수 없는 타이밍을 설계하는 게 그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터널의 하단은 단순 전환이 아니라 관계 유지를 기반으로 한 재구매와 확산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단 한 번의 구매가 아니라 다시 찾게 만드는 구조를 가졌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재방문율, 재구매율, 구매 주기, UGC 생성수, 리뷰수, 리퍼럴 공유수, NPS 점수 등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구매자 전용 프로모션이나 리마인드 쿠폰 발송, 후기 이벤트, 친구 추천 시 리워드 제공, 해시태그 챌린지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퍼널마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퍼널 상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나? 퍼널 중단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나? 퍼널 하단에서는 얼마나 자주 다시 오고 고객의 홍보까지 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많은 마케터 여러분이 프로모션을 기획할 때 어떻게 설계해야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기획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타겟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채널에서 어떤 타이밍에 보낼지만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표는 프로모션을 구성하는 9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한 건데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함께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입니다.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는 모든 기획의 출발점입니다. 30대 육아맘인지, 반려동물 보호자인지, MZ 여성인지, 신규인지, 재규매인지, 아니면 이탈 고객인지에 따라서 메시지나 혜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혜택입니다. 혜택은 무엇을 줄 것인가인데요. 예를 들어 리뷰 작성 시 사은품 증정, SNS 공유 시 추가 포인트 지급, 샘플 원프런 체험 패키지, 한정판 굿즈 증정 등 혜택만 보고 고객들이 클릭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TA입니다. 고객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할 건지 구체화하는 항목인데요. 지금 구매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쿠폰 받기처럼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클릭 버튼의 위치와 디자인까지 고려해야 전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채널입니다. 어디에서 운영할지를 정하는 항목인데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유튜브 등 각각의 채널은 콘텐츠 톤도 다르고 CTA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채널마다 전용 콘텐츠, 문구, 버튼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기입니다. 언제 프로모션을 진행할지도 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장바구니 리마인드 경우는 구매 결정을 앞둔 시점인 하루 이틀 전에 도달하는 방식이 흔히 활용되고 있으며, 체험단 리뷰 콘텐츠인 경우에는 평일 오전 시간대 고객의 콘텐츠 소비 루틴에 맞춰서 발송할 경우에 반응률이 더 높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잖아요. 장마는 장마에 관련된 제품을 판다면 장마철 시작 전 2주 전, 어버이날은 직전 주말, 그리고 72시간 한정 타이밍과 같은 긴박감을 설계하는 구조는 고객들의 구매를 빠르게 유도하는 전략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정하는 단계인데요. 지금은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에요처럼 감성적인 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만 선착순 100명처럼 약간 긴급성과 혜택을 강조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같은 혜택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환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목적입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규 회원을 1000명을 유치할 것인지, 전환율을 5% 달성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단기 지표와 중장기 연결 KPI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이 지금 1000명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규 회원 1000명이 나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구매 고객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요소입니다. 이미지, 썸네일, 버튼 컬러 등 시각적인 설계 요소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 사용자의 이미지, 후기 기반 썸네일이 효과적이며 제품 것만 보여주는 디자인은 오히려 전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컷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손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전환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음은 성과 측정입니다. 이 모든 구조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겠죠. GTA, 구글 애널리티스나 이벤트 태그, 링크 트래킹 등 UTM 코드를 삽입을 통해서 프로모션별 클릭수, 구매수를 수집해야 이후 리포트와 회고 때 정량 데이터 기반을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이 캠페인은 왜 잘 됐을까? 이 캠페인은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브랜드 4가지 성공 사례와 실패의 4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좋았다, 아쉬웠다가 아니라 어떤 기획 요소가 성패를 갈랐는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오스트레일리아의 와인 브랜드 나인틴 크라임즈는 와인 마케팅에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한 브랜드입니다. 여기 병 라벨에는 실제 제수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고 전용 앱으로 라벨을 스캔하면 라벨 속 초상화가 살아 움직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때로는 그들이 남긴 편지 내용 등을 낭독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와인을 직접 설명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고객이 감정을 따라가며 콘텐츠를 감상하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잠시만요. 예, 공유를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Spared the hangman's noose, banished to Australia, I found true love in the most unlikely of places. What sort of a man pins a note containing the most precious of secrets to the inside of his jacket? Easter Monday, 1876. We made break for the ship Catalpa. Forgive me for caring more about myself than the cause. Me brothers and I were members of the 10th Royal Hussars Cavalry. The Prince of Wales's own, but it wasn't meant to be. 네, 이렇게 AR을 찍으면은 뭐 와인의 이미지에서 직접 이렇게 얼굴과 입이 움직이면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주는 와인 브랜드인데요. 어, 네. 네. 이거는 이제 이 프로모션은 AR 기술과 스토리텔링의 결합을 통해서 브랜드의 생명력을 넣어놓은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품 정보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 경험을 하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로 브랜드를 기억을 하게 했고, 그 결과는 출시 7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판매량이 1년 반 만에 400만 병에서 1,800만 병으로 증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관점에서 보면 AR, 챗봇, QR코드 같은 기술도 결국에는 스토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설계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캠페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항공업계의 강성을 깨고 브랜드의 태도를 새롭게 정의한 에어로케이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젠더리스 유니폼, 기내 콘서트, 기내 도서관 등 기존 항공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시도로 항공사는 좀 딱딱하다, 격식 있다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내 잡지꽂이에 책을 꽂아서 기내 도서관을 만들고 뮤지션 성우 전화를 초청해서 기내에서 작은 음악회를 연 적이 있는데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비행 그 자체를 경험 콘텐츠로 전환한 전략입니다. 특히 젠더리스 유니폼은 다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작용하면서 에어로케이는 기존 항공사들과는 다르게 명확히 구별되는 브랜드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품의 기능적인 차별화가 아니라 브랜드의 태도와 가치관을 콘텐츠로 구현함으로써 경쟁력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브랜드라는 인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호감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실문적으로 큰 시사점을 줍니다. 다음은 쿨룹인데요. 쿨룹은 맛이나 가격보다 경험을 중심에 둔 브랜딩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여기 쿨루캡이라는 기능성 뚜껑인데요. 일반적인 캔 음료는 한번 따면 끝이지만 쿨루캡은 다시 열고 닫을 수가 있어서 탄산 유지도 훨씬 잘 되고 휴대성도 좋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작은 기능이 브랜드의 이야기가 된 사례인데요. 쿨룹은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성수, 한강 등에서 SNS가 잘 공유되는 곳에서 이 제품을 비치하여 사람들이 직접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자연스럽게 올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거 신기하다, 찍고 싶다, 다시 마시고 싶다,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한 것인데요. 그 결과 광고를 많이 하지 않고도 40만 캔 가까이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기능이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곧 브랜드의 경험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많은 분들이 익숙한 빙그레오스입니다. 빙그레오스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대신 고객이 감정적으로 좋아하게 만드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브랜드 캐릭터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를 왕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SNS에서 상황극, 밈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단순히 웃기기만 한 콘텐츠가 아니라 고객이 자발적으로 세계관에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콘텐츠를 함께 소비하고 리그램 하면서 브랜드를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브랜드 너무 좋아 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말투, 이미지 톤, 콘텐츠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도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콘셉트를 단발로 끝내지 않고 장기 시리즈로 기획해 반복 노출을 유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재미있고 같이 놀 수 있고 계속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팬덤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성과 부분도 한번 봐봐야겠죠? 성과 부분도 SNS 팔로워 9만 7천 명에서 20만 5천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게시글 반응 수도 좋아요와 댓글이 두세 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매출도 1조 2,677억 원으로 엄청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 밖에도 시장 점유율 2021년도 1분기 빈과 시장 2위 등의 성과를 거두어내었습니다. 자, 앞에서 성공 사례들을 살펴봤다면 모든 캠페인이 사실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는 실패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실무 리스크와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마케팅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 중 하나인 코카콜라의 뉴코크 런칭 사례입니다. 1985년 코카콜라는 펩시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었고, 우리가 다시 우위를 선점해야겠다라는 판단 아래 기존 레시피를 변경하는 뉴코크를 출시합니다. 고객 조사와 맛테스트 결과에서는 새로운 레시피 너무 맛있어요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클래식 코카콜라를 단종시키고 완전히 교체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과는 정말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코카콜라를 마셔온 충성 고객들이 내가 먹던 코카콜라 어딨어? 내가 알던 코카콜라가 사라졌는데? 내 추억!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내 추억도 없어지고 내가 마시던 브랜드도 없어졌다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게 된 것인데요. 단순한 맛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와 정체성을 건드린 것이 핵심 실패 사례였습니다. 결국 뉴코크는 출시 79일 만에 철수되었고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레시피를 다시 출시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충성 고객에게 브랜드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감정적인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전면 교체를 시도하면 제품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기존 브랜드 자산을 전면 변경하는 대신 확장, 보완하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하고 변화 과정에서도 고객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프랜차이즈 BBQ의 아이스 치킨 런칭 실패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여름 시즌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아이스 치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 시장에서도 차가운 치킨이라는 콘셉트로 도입한 것인데요. 여름 시즌에 잘 어울리는 시원한 식은 경험을 제안하겠다는 점에서 기획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비자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 소비자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치킨은 뜨겁고 바삭해야지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차가운 치킨은 호기심보다는 낯섦과 거부감을 자극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다시피 치킨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고 약간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도 거부감을 한층 자극하는데 한몫했습니다. 시식 후기나 사전 테스트 없이 빠르게 런칭되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을 반전시킬 여지도 없었던 것인데요. 이 사례는 새로운 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로컬 소비자 기호와 문화적 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전략 미스가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아까 일본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이 시기에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가게 냉난방을 하는 대신 음식을 차갑게 해서 먹는 방향으로 전력을 아끼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냉라면, 냉우동 등의 음식이 일상적으로 소비자에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차가운 아이스치킨이 일본에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성공한 포맷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에게는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지 못하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도입 전 사전 테스트, 파일럿 마켓 운영, EU 기반 콘텐츠 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도미노 피자의 트위트 기반 참여형 프로모션 실패 사례인데요. 이벤트 구조는 정말 참신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수를 인증을 하면 그 숫자만큼 피자 할인율이 커지는 구조였으며, 그 당시엔 소셜미디어 활용 마케팅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전화 흐름에 잘 부합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사용자들이 가짜 계정을 대량 생성하거나 무분별한 리트윗 요청을 통해서 팔로우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가 속출한 것입니다. 이벤트 구조상 시스템적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장치가 굉장히 미흡했고, 중복 쿠폰이 남발되는 결과로 조기 종료라는 초유의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참여형 이벤트 설계 시 반드시 리스크 시뮬레이션과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는데요. 이벤트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됐더라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브랜드에게 돌아오는 리스크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또한 단순한 참여 방식이 조작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실무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도브 리얼 뷰티 캠페인 중 GIF 광고 논란입니다. 도브는 자연스러움과 포용성을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고, 해당 광고도 연장선상에서 제작된 콘텐츠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흑인 여성이 옷을 벗고 백인 여성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도구를 쓸 수 있다는 의미였지만, 이 프레임의 흐름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졌고, SNS를 통해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광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였으나, 소비자 입장에선 이미지와 감정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콘텐츠 구조였고, 브랜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광고를 진행할 때에는 전달 방식과 보여지는 것 그 자체가 브랜드의 이미지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메시지가 오해 없이 읽힐 수 있도록 누가 봐도 명확한 구조로 설계돼야 하며,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검토 절차도 필수라는 점에서 중요한 실무 인사이트를 남긴 사례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약간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정말 쓸 수 있는 프롬프트 교조이기 때문에 캡처가 되신다면 캡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연간 일정표에 맞춘 프로모션 기획과 예상 성과 분석 파트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프롬프트는 실제로 마케터가 연간 캠페인 플래닝을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이 뒷부분 계속 연달아서 캡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챗 GPT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네 가지 요소로 나눠서 요청하면은 결과물이 훨씬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활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세제 브랜드의 일정표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세제 브랜드의 인하우스 마케터라는 역할을 챗 GPT에게 설정했습니다. 챗 GPT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 결과물에 해당 직무의 톤 앤 매너에 맞춰서 조율되기 때문에 브랜드와 직무 등을 명확히 지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역할을 구체화해주면 챗 GPT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적용 가능한 톤과 제안, 결과를 조정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시킬 건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요.
각 월의 시즌 이슈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실제 실행 가능한 연간 캠페인 아이디어를 표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단순히 추상적 아이디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단순하게 추상적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보다 실제 마케팅 현장에서 캠페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자세하고, 추가적으로 써야 할,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맥락입니다. 챗 GPT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과 전략 맥락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우리 브랜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캠페인을 원하는지, 그리고 캠페인이 퍼널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키워드 세제 브랜드의 특성, 피부, 향기, 환경, 실내 위생 등을 반영해서 생활 밀착형 캠페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퍼널은 중간 단계인 고려 구매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알려주게 되면은 챗GPT는 단순한 이벤트성 캠페인이 아니라 고려와 전환을 유도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은 형식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넣어놓고 결과물이 출력이 제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면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형식을 명확히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챗 GPT는 자유형 텍스트보다 표형식, 구조화된 목록에 훨씬 강한 답변을 보이기 때문에 월 시즌 이슈, 캠페인명, 컨셉과 실행 아이디어, 어울리는 프로모션, 추천 채널, 타겟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프롬프트도 역할, 작업, 맥락, 형식이라는 구조로 요청하면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전략 설계 언어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실제로 활용한 연간 일정표를 받아보고 퍼포먼스 예측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방금 요청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챗GPT에게 요청한 연간 캠페인 기획 결과인데요. 각 월의 시즌 이슈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실제로 실행 가능한 생활 밀착력 캠페인 아이디어들이 정리해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월, 시즌 이슈, 캠페인명, 컨셉과 실행 아이디어, 어울리는 프로모션, 추천 채널, 타겟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체 구조를 간단히 확인만 해보시고 이 중 5월 이슈를 바탕으로 성과 예측과 인사이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생성한 연간 캠페인 중 5월 캠페인, 가족 피부 지킴이 캠페인을 성과 예측이 가능한 실행한 형태로 구체화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항목들은 캠페인을 기획할 때는 물론 챗 GPT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전 과정을 실행 성과와 시뮬레이션을 요청할 때 꼭 필요한 사전 정보들입니다. 이 부분은 2단계 예측을 챗 GPT에게 요구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툴은 하나의 기본 구조일 뿐이며 각 조직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항목을 수정 보완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구조가 정교할수록 예측 결과도 더 정밀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명드렸다시피 캠페인명을 5월 가족 피부 지킴이 캠페인으로 설정하였고 타겟은 육아맘, 가족 단위 소비자, 그리고 민감성 피부 케어 니즈 가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제품은 저자극 비건 섬유 유연제를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구성 혜택으로는 리뷰 시 사은품 증정, 재구매 유도용 쿠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널은 블로그 체험단,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로 실제 소비 접점에 맞춘 채널 설계가 이어졌습니다. 예산은 메타 광고비 300만 원, 블로그 체험단 150명입니다. 객단가는 28,5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성과 예측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과거 유사 캠페인의 CTR 2.5%와 전환율 3.1% 데이터를 참고했으며 구글 애널리틱스, 메타에이즈, 쿠폰 추적 등의 쿠폰 트래킹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툴의 연계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둔 표를 바탕으로 퍼포먼스 예측 결과와 인사이트를 요청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저는 왼쪽 표를 바탕으로 퍼포먼스 예측 결과와 인사이트를 요청해달라고 하였고, 이렇게 챗 GPT에게 전달한 스틱값을 바탕으로 가족 피부 지킴이 캠페인의 퍼포먼스 예측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상 도달 수는 10만 명이며 예상 클릭 수는 CTR 2.5%, 그러니까 3천 명입니다. 그중 전환율은 3.1%, CVR 3.1%로 93명이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객단가 기준 매출은 약 265만 원이며 로아스는 88.3% 수준입니다. 이 예측 수치들은 조금 더 실무 관점에서 뜯어보면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CTR 2.5%는 타깃 세그먼트와 메시지 간의 연결이 잘 작동됐을 때 기대 가능한 수치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시즌성과 아이 피부 지킴이라는 제품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정서적으로 연결한 콘텐츠 메시지가 주요한 기여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카드뉴스와 릴스를 통해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CTA 문구와 매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환율 3.1%도 리뷰 보상과 쿠폰 유도 구성 혜택이 중간에 구매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SAP 28,500원으로 평균 단가를 유지하며 가구 단위 제품 구성에 맞춰 설계한 혜택과 균형도 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 예측이 왜 필요할까요? 마케팅 실무에서 성과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예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면 어떤 캠페인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줄이고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또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캠페인은 빠르게 중단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면 직관이나 감에 의존했던 결정 대신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 고객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겟에 맞춤형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결과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면서 우리 전략의 강점과 약점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분석과 개선이 결국 우리 마케팅팀의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왼쪽 상단에 있는 박스는 제가 챗 GPT에게 앞선 표를 가지고 실제 예측과 실제 성과를 비교 요약 및 인사이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프롬프트입니다. 이 부분과 아래표도 캡처하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하는 결과값을 위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할, 작업, 맥락, 형식에 따라서 분류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요. 저는 먼저 챗 GPT에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제 브랜드의 인하우스 마케터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챗 GPT는 누구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지를 기반으로 사고방식과 제안톤이 달라지기 때문에 브랜드 소속과 직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실무자의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혁신적인 제안이 도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챗 GPT에게 어떤 작업을 시킬지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캠페인의 예측 수치와 실제 수치가 비교된 표를 보고 클릭수, 전환수, 로아스를 기준으로 성과 미달 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작업 범위를 구체화하면 응답이 단순한 요약을 넘어서 바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작업을 수행할 배경을 설명하는 맥락입니다. GPT에게 해당 캠페인에는 예측과 실제 수치가 비교된 표가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개선점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설계나 구조 개선까지 이어지는 분석이 필요한 맥락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과가 어떤 형태로 출력돼야 되는지 알려줘야겠죠. 출력 형식이 명시되지 않으면 챗 GPT는 다양한 스타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제안은 4줄, 5줄로 정리해주고 인사이트도 도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네, 챗GPT의 분석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예측 수치는 클릭률 2.5%, 그리고 전환율 3.1%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예측 수치는 2.5%와 전환율 3.1%, 로아스 88.3%였는데요. 실제 결과는 클릭률이 2%로 낮아졌고, 전환율도 2.5%로 줄었으며, 로아스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챗 GPT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미달 원인을 분석을 해줬는데요. CTR이 하락한 이유는 콘텐츠 후킹 요소가 약했고 채널별 메시지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원인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CVR 하락은 후기 기반의 CTA와 구매 유도 흐름이 단절돼서 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주었고요. 로아스는 단건 중심의 단기 프로모션에만 집중하면서 재구매 유도와 라이프 타임 밸류 확장 구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 개선 제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클릭 후 반응이 낮은 소재는 과감히 중단하고 감성 중심의 메시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CTA 버튼의 위치나 문구를 최상단 또는 중단에 재배치해 흐름을 리디자인해야 하며, 세 번째, 구매 3주 리마인드 쿠폰을 자동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로아스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네 번째, 라커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리디자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구매 흐름을 시각화하고 재구매 전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개선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인사이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릭 이후 구매 전환까지의 구조가 단선적이어서 콘텐츠와 제품 간의 연결이 약했다는 점, 단일 1회 구매 구조보다는 채우기나 재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 단순 할인보다는 신뢰 기반의 후기 콘텐츠와 리워드 구조가 더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보신 모든 인사이트와 개선 제안은 챗GPT가 캠페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단순 수치 해석을 넘어서 어디를 어떻게 리디자인할지까지 안내해주는 실무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 장표에서는 각 채널의 성과표가 넣어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위의 내용을 분석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넣으신다면 더 챗GPT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결과를 분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웨비나의 거의 마지막 장인데요. 바로 회고 방법과 실무 툴 연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앞서 이 장을 가지고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앞서 올린 내용과 실무 인사이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 요약부터 잘된 점, 아쉬운 점, 원인 분석, 그리고 자동화 제한까지 회고 형식으로 정리해줘. 또한 각 항목이 어떤 툴과 연계되어 분석 가능한지도 함께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캠페인 회고를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표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과 요약 항목을 보시면 CTR, 전환율, 로아스가 모두 예측보다 하락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라커 스튜디오에서는 예측과 실제 지표를 비교한 리포트를 시각하는 게 어때? 그리고 메타에즈, KPI 리포트를 설정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챗 GPT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잘된 점입니다. 체험단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검색량이 증가하고 브랜드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 변화를 추적하거나 구글 애널리틱스의 유입 경로 분석을 통해서 신규 고객의 진입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명확했는데요. 클릭 이후에 전환 흐름이 매끄럽지 않았고 후기 CTA 문구가 약하거나 제품 연결성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CTA 위치별 클릭률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고 메타 에즈에서는 소재별 CTR과 전환율을 비교해서 성과가 낮은 소재를 자동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콘텐츠와 제품의 연결성이 약했고 후기 CTA 흐름이 끊기거나 감정적 스토리 전달과 톤앤 매너가 부족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클릭 후 구매 중단 지점을 분석할 수 있고 이벤트 리포트를 통해 구간별 전환율 저하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화 제한 항목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좀 아주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 로아스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슬랙으로 즉시 알림을 가도록 설정을 하고 CTR이 1.5% 이하로 떨어진 소재는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조건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또 리뷰 작성 2주 후에는 재구매 쿠폰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제피어와 메타 에즈를 연계하는 식으로 실행과 회고, 리마케팅까지 한 번에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고, 분석 자동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나열하는 마케터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를 리디자인하는 전략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오른쪽 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장은 앞서 정리된 회고 흐름엔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하고 추적할 수 있는지 각종 툴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이 툴은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유입 채널별 클릭 수나 전환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한 후 어느 단계에서 이탈을 했는지, 리뷰를 보고 구매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채널의 퍼널 중 어디에서 병목이 생겼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핵심 도구입니다. 다음은 메타 에이지입니다. 광고 세트별로 CTR과 전환율을 비교해가면서 어떤 광고 소재가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출수가 높은 광고가 아니라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마커 스튜디오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서 KPI 흐름으로 대시보드를 시각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시보드를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나 메타 에즈, 쿠폰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KPI 변화 추이와 로아스 흐름들을 보고서로 정리해 줍니다. 데이터 박스는 KPI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을 알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로아스나 전환율이 기준 선보다 낮을 때 슬랙이나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기 때문에 빠른 리액션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피어입니다. 제피어의 같은 경우는 출간 자동화 연동을 잘 해줄 수 있는데요. 메타 광고 CTR 알림이 1.5% 미만이면 슬랙 알림 보내기, 리뷰 제출 시 구글 시트 자동 업데이트 등의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트렌드입니다. 키워드 검색량 및 트렌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캠페인 기간 중 브랜드명, 제품명, 관련 키워드 검색량 추이를 통해서 관심도의 증가 확인 및 콘텐츠 광고 소재 최적화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PPT 내용이 끝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발표가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챗 GPT를 통하면은 챗 GPT가 이제는 단순한 답변 도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고를 정리하고 전략을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무 파트너로서 될 수 있음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AI가 마케터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AI와 자동화 툴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의 업무와 브랜드가 더 크게 확장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컨설트 박수빈님, 이번 웨비나 진행도 잘 맞추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이동현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아마 이번에 들으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혹은 내가 궁금했던 건 다른 거였는데 등등 여러 가지 좀, 생각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채팅방으로 올려드린 온보딩 신청하기를 통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1대1 매칭으로, 갖고 계신 의문점이나 혹은 저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님 함께 말씀 나누고 저희 웨비나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네, 1시간 정도 저희가 진행했어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끝 마무리